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대진표 확정 기념 특집 토론을 하고 있는데 3부 마지막에 역시 백승주 의원 발언 전에 광고를 들어야 해서 못 들었습니다. 2030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0 청취자들이 백승주 의원 되게 눈치 없다 이렇게 하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민석 의원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뭐 홍준표 의원이 귀여워서 홍영을 좋았다 이런 건 뭐 좀 제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20대들이 이제 진출하려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또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또 집값은 막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 이런 부분들이 분노로 연결된 거예요. 분노로 연결됐는데 집권 초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이 분노를 박근혜 정부한테 책임을 미뤘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게 3년 4년 지나면서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그 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일 중에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한 일이 대부분입니다만 청년들에게 정치적인 분노를 일깨우고 정치적 참여를 일깨운 부분은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 제가 좀 압니다. 지난 5년 전에 같이 제가 경북선대 위원장과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백의종군 한다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고요. 선대위 참가 여부를 갖고 원팀을 만드는데 드림팀을 만드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냐는 언론의 표현이고 언론의 관심이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2030 청년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2030 세대가 국민의힘으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에 진정성을 느끼고 저는 한번 같이 선거도 해봤지만 우리 국민의힘 보배라고 생각하고 원팀 만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철수하지 않고 완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백승주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안철수 후보가 윤 후보 확정 후에 그 후보 확정된 것을 축하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시대 교체예요. 지난해 제가 안철수 후보를 또 포럼에서 만났을 때도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는 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권 교체에 동참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보고 이준석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1야당의 당대표를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은 2007년 대선 때 보면은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이해창 후보 나오고 문국진 후보 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해창, 문국진 후보가 나왔지만 거의 20% 가까이를 찾아갔지만 넉넉하게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거의 22% 차이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당의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당대표의 그 권한이고 의무죠. 그런 쪽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큰 대의에서 안철수도 동참하리라고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임 의원님 하신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것이요. 국힘하고 안철수 후보는 깐부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안철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 제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꿈은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꿈이다. 제가 2017년도에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행보를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됐고요. 지난 서울시장 대선 때도 야권 단일 후보 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결국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지금 대선 후보 나왔고 결국에는 이분이 가령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거기서 무슨 장관이나 총리 하려는 그런 정도의 지분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출마하고 있는 거로 보고요. 단지 저는 우려스러운 게 오히려 심상정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철수하고 심상정 후보도 철수해가지고 우리 여당과 함께 단일 후보 구성하는 쪽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안철수 후보 철수하는데
심상정 완주하는 이 시나리오가 저희들한테 고약한 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는 어떤 경우든 철수를 하는데 심상정이가 철수할지 안 할지 그게 저희들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심상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이고요. 안철수는 뭐 이름 그대로 무조건 철수할 겁니다. 오평론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감정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처럼 괜히 자극을 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라는 식의 발언이 해서 괜히 자극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작게 크게 했을 때 뭐 두 자릿수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진보 민주 진영에 큰 타격이 없어요.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리 나오면 보수 후보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 협상의 지렛대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지금처럼 스탠스를 취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달래서 함께하자라고 얘기할 텐데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안철수 대표를 데려오라고 할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매몰차게 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서울 재보궐선거 안철수 후보 지지 유세하는데 바로 내려가려다가 당직자인지 누군지 잡아서 다시 잠깐 서 있다가 한 1분 만에 또 내려가시고 이런 모습이 또 보인다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안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네. 김종인 그분 말씀 나왔으니까 참 그분 참 연구 대상이에요. 이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는 그 아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뭐 역할을 맡겨도 내가 뭐 하냐 이 나이에 너희들이 해라 그럴 텐데 이 어른은 야 내 자리 내놔. 사람도 있는 자리에 다 그냥 엎어버리고 여기는 내가 다 해야 돼.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되는 독특한 어르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내년 대선이 또 사자구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TV 토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3대1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상황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우리 임성호 대변인이 요거까지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물론 닫아놓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합당 의지가 있는지부터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저희는 대표도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당명 빼고는 다 내주겠다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합당에 대한 의지를 보였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역 일정에 가가지고 갑자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쳤고 결국에는 대표가 마지막에는 그래서 예솔 노냐라고 물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지금 10년간 유지하고 계신데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저희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당의 합당이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물론 안철수 후보는 현재 보수 야당의 후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과연 안철수 후보가 10년 전에 내걸었던 시대교체론 그리고 제3지대론을 10년 동안 말하면서 뭘 보여줬는가를 보면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하는 거 빼고라는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어떤 정치 개혁이나 새로운 보수 정치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가 과연 합당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자신의 정책과 비전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발 10년 동안 제발 끌지 말고 이제는 좀 설명해 주시라.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합당에 대한 의지와 함께 본인의 정책을 밝혀라.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오창석 평론가 할 말 있으세요? 뭐 안철수 후보가 이 방송 좀 꼼꼼히 들었으면 좋겠네요. 10년 동안 새 정치 얘기했는데 그 새 정치가 10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과연 정책적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정책을 가지고도 판단을 하지만 그냥 안철수 개인에 대해서 안철수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만들고 있고 세석이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개인 파워예요. 비례대표 3명 길 가다가 잡고 국민의당 3명 이름 얘기해보세요라고 얘기할 경우보다 그냥 국민의당 하면 안철수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 파워가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이렇게 미적지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단일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지난 총선 직전에서도 새로운 보수당의 당시 이준석 후보는 절대 합당 안 한다고 미래통합당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것이고 저는 어떻게든 합당 또는 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이슈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와 갈등을 하더라도 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제 뭐 역시나 매표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50조를 들여서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같이 내놓긴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표심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지 각자 좀 분석하시는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신은 계승하되 네. 정책은 차별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종의 보편적 지급보다는 좀 선별적 지급 그런 기조를 기재부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도 전도민 대상으로 과감하게 지급을 했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 국민 지급을 하자는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로 가는 그러한 좀 디딤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선거 중에서도 저는 특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너무나 측은해요. 참 주위에 젊은 청년들, 뭐 저도 이제 큰 자녀들이 있지만은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명심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더불어서 재난지원금 포함해서 두 후보가 정책 선거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 선거가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가 좀 치열하게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양 캠프 진영에서도 마찬가지, 양 당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책 선거로 가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뭐 이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이 뭐 민주당의 압승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이 평론가들의 얘기입니다. 지역에 저도 어르신들 찾아보면은 월급 받는 자녀들이 기껏했다 해야 용돈 20만 원, 30만 원 주는데 그보다 큰 목돈을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김부겸 총리를 앞세운 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은 조금 전에 차별화된 이미지 문정부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는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와는 나가 다르다. 그게 김부겸 총리와 맞짱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한 후보, 차별화된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니었냐고 생각이 많이 같아요. 저도 뭐 쭉 짧지만 정치에서 그런지 지금 청년들에게 재난지원금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기술을 주라는 게 쉬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두 후보가 정말 진지하게 재난지원금 줘야 되면 줘야죠. 우리 당도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방법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그걸 주면서도 이제 국가의 재정 규모도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말 고기 잡는 기술을 만드는 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막 재난지원금 많이 주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졌어요. 한 60% 정도 되고 신중에 대한 여론이 한 30% 정도 돼서 네. 국민들이 아주 이 문제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제 정책 관련해서 좀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민생 논의 1대1 회동하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두 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오창석 평론가는 뭐 따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50조 그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추산해서 드릴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서 한쪽은 재난지원금, 한쪽은 손실보상, 이제 자영업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눈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와 이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또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한다면 그럼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선거 이후에 해달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말했다는 것을 티내는 거거든요. 손실보상을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부가 한 번 더 손실보상 해준다고 했을 때 좀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대선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이재명 후보 잘 알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좀 다른 부분인 것이고요. 그 당시의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표심이 작용할 것이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천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분 다 사실은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청년들에게 뭘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캠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저희 세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노말 패스를 복원해야 된다. 이 노말 패스가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에 가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이 크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가는 것과 대기업에 가는 차이. 연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대기업에 가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한도 늘어나고요. 금액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쓰고 대기업 한번 첫 번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부터 가서 대기업을 갈 수 있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중소기업 한번 낙인이 찍히면 이 사람 처음에 중소기업에 일할 때는 대기업에서 안 뽑아 이렇게 되니까 힘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 갑자기 두 분을 혼내는 느낌인데 죄송하고 마음 아프다만 얘기하지 마시고 공약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양당이 다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2부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 귀여워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41.5%의 높은 득표를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시청자분이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기술도 알려줘라. 이렇게.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임승호 대변인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을 했고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당과 또 민주당이 사실 협의가 한 바도 있고 실제로 전 국민에게 한번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찬성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론이 결국에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처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의 형태로 해서는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30만 원, 5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고통스러운 국민들 나눠주자, 양보하자고 하면 저는 여기 있는 6분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반영된 정신이 바로 지금의 여론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 낚시장을 운영하는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모든 국민들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도 계층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 아니라 비례에 상응하는 그런 실질적인 평등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백승주 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했던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지희 씨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내년 대선 대진표 확정 긴급 특별 대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대선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말 특이한 선거, 신기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 지수는 정말 높은데 뭔가 그 야당 후보가 그만큼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큰 대선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당의 필승 전략이 무엇인지 또 무엇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자, 백승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필승 전략은 네.
지금 국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매번 우리 정권 말기에 있던 그런 분노와 차원을 좀 달리하는 분노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붕괴되는 거 이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걱정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공약으로서 또 청년들의 여러 가지 걱정을 들어주는 그런 공약으로서 정책 선거를 해서 당당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보궐선거가 여론조사와 달리 전수조사로 봅니다. 서울에서 우리 당이 18% 이겼고 부산에서 28% 이 대도시에서 이 정도 차이 난 거는 여론조사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런 국민의 분노를 잘 담아낸다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풍당당한 윤석열 후보가 그 승리를 견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정책 선거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안민석 의원님. 선거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각 후보자 간의 경쟁력이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개인기가 윤석열을 압도하게 되고 이 후보 간의 비교 우위에서 야 저렇게 차이 나는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4개월 레이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막판에 네 차례인가요? TV 토론에서 두 후보의 철학이라든지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이 국민들에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기가 우수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를 이길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우리 패널들이 말씀하셨던 청년들에게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자. 그 말씀이 저는 오늘 이 방송에 저는 아주 핵심 그 화두라고 저는 보는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곡간을 꽝창 열고 곡간을 비워서라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는 청년들을 위한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승호 대변인이 보는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은 뭔가요? 네, 저는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이 2030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난 보궐선거와 저희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만들었던 굉장히 강한 표심은 결국에는 2030이 움직였기 때문이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2등을 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약 5%의 지지율을 처음에 보이다가 마지막에 결국엔 41%라는 지지율을 만든 것은 결국에는 2030의 표심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은 최근에 어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소위 2030들의 일련한 어떤 탈당의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30이 굉장히 민주당에 실망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들을 잘 공략해서 지금 현재 2021년에 어떤 선거판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2030의 표심을 확실하게 잡아낼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네, 그 중국 정치 다들 아실 텐데 덩샤오핑이 이제 마오쩌둥에 대해서 70% 잘했다, 30%의 과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캠프는 이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렇다면 30%의 과오를 뭐로 잡을 것인가? 결국 부동산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인과 정책과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40까지 보는데 2040까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다. 결국은 가능성이거든요. 정치는. 저 사람을 뽑으면 그래도 내가 현 정부를 지지했는데 부동산만큼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동산 바꾼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기회를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서의 전환을 이끌 때 지금 잠깐 바깥에 나가 있는 부동층이라든지 원래 민주당을 좋아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힘들어서 중간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특집 대담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박지희 아나운서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누구 뽑을지 결정이 습니까? 한 120일 남았잖아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4,500여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네, 지금 댓글창에 아까 어떤 분이 임승호 대변인 보고 이준석 대표인 줄 알았다고 조금 닮으셨어요. 그래요? 정말로. 네. 살찐 이준석.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민석 의원, 백승주 전 의원님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 임승호 대변인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지희였습니다. 이거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지희 씨 덕분에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네. 편하게 저는 출연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청년들하고 예. 토론한 자리에 그냥 불러주시면은 예. 항상 나올게요. 현역 의원은 원래 출연료 안 드립니다. 그런 영업 비밀까지 말씀하시면 국회의장급 올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 유쾌했고요. 여러분들도 남는 게 있었던 토론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박지식 수고하셨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